자,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 할 때는 JSP에서는 JSP 언어 자체에서 뭔가 업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예. 그 처음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이상한데, 특히 이제 PHP 같은 걸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좀 이상해요. 왜 업로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까? 언어 자체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그 API 보시면 수많은 클래스와 그 클래스 안에 수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왜 이거를 자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제공하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은. 그래서 음, 어, 일단은 외부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쓴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성능이 좋은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하면 현재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이제 구해서 그걸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 회사에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퀄리티를 조금 속도를 좀 더 높여서요.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유료라도 이런 업로드 모듈을 그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이제 업로드 모듈을 사서 라이브러리를 사서 그걸 이제 실제 이제 개발자가 쓰게끔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사이트를 개발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른 업로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써서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개발합니다. 실제 이제 개발하는 그 또 이제 회사들 중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데 그 개발한 그 내용을 그 누구한테 파냐면 개발하는 회사한테 팔아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한테 보통 이제 B2B라고 그러죠. 모듈을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개발했을 때 이게 버그가 발생해서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개발한다고 해서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그러니 이런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개발하는 회사에 공급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파일을 워드 파일로 변환한다든지, 워드 파일을 뭐 엑셀 파일로 변환한다든지, 뭐 이런 솔루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개발자한테 맡겼을 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그 기술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블랙박스처럼 딱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똑똑한 개발자라도 그걸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개발하기에 이제 실제 그만큼 개발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1년 걸렸다. 그러면 개발자도 똑똑하지만 그만큼 걸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다가 뭐 운 좋으면 개발할 수 있는 건데 운 나쁘면 못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제 그 솔루션인데 작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품적으로 쓸 수 있는 자 업로드하는 그 라이브러리 뭐 작은 기능 그죠? 뭐 변환하는 기능.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작은 기능들 이 기능들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 6개월 안에 이게 전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100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쓰면 안 되죠. 그 업로드하는 그 모듈 그 성능 나오게끔 그거 하는데 6개월 쓰면 언제 개발해요? 공공기관에 그 사이트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개발합니까? 안 맞죠? 그래서 사서 씁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도 자기네들이 다른 개발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에서 이런 기능들을 잘 만드는 거를요 가져다가 사서 쓰는 그런 이제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회사 들어가시면 해당하는 솔루션만 다루는 거예요. 다른 건 개발 안 해요.
무조건 관련된 솔루션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버그 있으면요 수정하고 예, 연구하고 예, 그런 쪽만 자꾸 이제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안철수 연구소처럼 백신 만드는 데 가세요. 그럼 거기 하는 일이 뭘까요? 맨날 찾는 백신만 들여다보겠죠. 그죠? 예, 바이러스 연구하고 백신 그거 하는 일만 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압축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갔어요. 예, 압축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갔어요. 그 솔루션 만드는 회사. 그럼 뭐 말하겠어요? 압축 쪽만 무조건 막 연구하는 거예요. 예,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꾸 이제 그쪽 이제 예, 연구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개발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쪽에 어떤 솔루션 쪽에 관심이 있다 하면 좀 깊이 있게 좀 내가 파겠다. 내가 광범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술 쪽에 내가 여기에 내가 박사가 되겠다. 깊이 있게 파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맘먹고 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JSP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업로드를 하려 그러면 코스라고 하는 코스.자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예, 이제 사용을 이제 할 줄 아셔야 되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예,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코스.자르가 사실 소스도 더 쉽고 만들 때 상당히 좀 간단하게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아까 생성자 요거 요 생성자 호출해서요. 이런 이제 설정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업로드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생성자의 매개 변수 값으로 넣어서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에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파일 업로드할 폴더, 뭐 업로드할 파일의 최대 크기, 인코딩 방식, 기본 보안 적용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 값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됐으면 이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뭘 이용할까요? 객체니까 메소드를 가지겠죠. 당연히 네, 메소드 기능. 그래서 요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이제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에 이제 이런 메소드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소드들을 한번 보면 자 업로드 할 때 이제 이런 메소드를 쓴다는 거죠. 보면 이제 get content type 예. 그리고 이제 string 타입으로 요거는 이제 그 패키지명까지 앞에 언급을 해놓은 거죠. string 타입으로 이제 매개 변수 자 네임 값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자 리턴 되는 값은 string 문자리죠. string 타입입니다. string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업로드된 파일의 컨텐트 타입을 반환하는 것으로 업로드된 파일이 없으면 null을 리턴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로드된 파일의 컨텐트 타입을 get이니까 가져오는 거죠. 반환한다. 만약에 이제 업로드된 파일이 없으면은 null 값을 리턴한다. 리턴할 값이 없으니까 null을 리턴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get file 이것도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이 이제 string이고요. 네임 값을 이렇게 왔는데 리턴 타입은요 java.io.file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버상에 업로드된 파일을 자 서버상에 업로드가 된 거죠. 업로드된 파일을 파일 객체 타입으로 리턴을 한다. 파일 객체 타입으로 리턴해 준다. 자 get file 하면 여기 이제 파일 객체 타입으로 리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업로드된 파일이 없다면은 이것도 이제 null 값을 리턴한다. 그리고 이제 get file names라고 있죠. name죠. 이름인데 이제 이게 get으니까 파일 name을 이제 가져오는 거겠죠. 가져오는 건데 복수형입니다. 그죠?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거형으로 java.util 패키지에 있는 enumeration 타입, 열거 타입으로 값을 리턴해 줍니다. 열거 객체로 리턴해 주죠. 열거형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폼 요소들 중에 자 input 타입은 파일로 된 파라미터들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HTML 태그에 폼 태그 하위 태그로 input 태그 쓰는데 파일을
이제 업로드 할 때 파일 입력 상자 여기 이제 타입 값을 파일로 주시면 파일 선택 상자 예. 자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입이 파일로 된 파라미터들을 받아 가지고 이누메레이션 타입의 이제 객체로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예. 자, 인풋 타입이 파일로 된 파라미터들을 받아가지고 열거형으로 이누메레이션 타입의 객체로 리턴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파일 시스템 네임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이제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 네임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리턴되는 것도 스트링 타입이죠. 스트링 객체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서버상에서의 실제 파일명을 리턴한다. 요거는 이제 설명 들으면 이게 뭔 말이지? 파일을 업로드했는데 서버상의 실제 파일명?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소스하고 이제 보시고 이제 업로드된 거 파일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봐야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보시면 이게 그 말이구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서버상에서의 실제 파일명을 리턴해준다. 자, get 파일 시스템 네임이라고 해서 이런 메소드. 자, 끝난 게 아니죠.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 지금은 get죠. get original file name이라고 했어요. 파일 네임 가져오는 게 맞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트링 값을 이렇게 주고요. 리턴되는 값도 이제 스트링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의 원래 파일명, 사용자가 업로드한 원래 파일명을 리턴해주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딱 보이죠. get original file name. 실제 원래의 파일명을 리턴한다. 그러니까 파일명이 중복될 경우에 이름이 변경되므로 변경되기 전에 원래 파일명을 이제 리턴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일명이 중복될 경우에 이름이 변경된다. 이것도요. 이제 앞에 생성자에서 보시면 이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생성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생성자에 기본 보안 적용이라고 해서요. 파일 리네임 팔리시라고 해서 타입의 이제 팔리시 객체 이렇게 이제 넘겨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 보안 적용에 따라서 이게 업로드 할 때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이제 그 두 가지 처리 방식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업로드하는 파일과 똑같은 파일이 서버에 있어요. 그러면 덮어쓰기 하는 방식이 있고요. 덮어쓰기. 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서버에 지금 업로드 하려고 하는 파일명과 똑같은 파일이 서버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 새로 업로드 하려고 하는 이 파일명을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서버에 이제 이름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보시면 하나의 폴더 안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름이 중복됩니다 해가지고요 오류 그냥 떠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이런 이제 메소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리지널 파일 네임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될 경우가 있고 실제 이제 서버에 이름이 이제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요. 이제 바뀌어져 있는 서버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이런 get file system name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get original file name은 실제 이제 사용자가 업로드한 원래의 파일명을 리턴해 준다. 혹시나 중복된 파일이 있어 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었어도 원래 이제 업로드 할 때 그 이름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리턴 받고 싶다 하면 get original 파일 네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 parameter라고 했는데 이거 get parameter 어디서 본 것 같은데? get parameter 우리가 이제 JSP 페이지 앞에서 실습할 때 폼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요 서밋 하면 이렇게 이제 서밋한 전송한 제출한 데이터를 이제 서버에 있는 JSP 페이지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죠. 이때 이제 요청 파라미터라고 하죠. 요청 파라미터 이제 이름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request.get 파라미터 그죠?
소스 코드 앞에서 직접 실습하고 타이핑 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request.get 파라미터.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액션 태그 쓰지 않고요. 예. 그 자바빈 쓰지 않고 그 get 이제 그 데이터를 폼에서 전송을 하면 그 전송된 값을 서버 페이지에서 받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넘겨받기 위해서 이렇게 request.get 파라미터 하는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그 get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매개 변수 타입은 이제 스트링 타입이고요. 리턴 타입도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매개 변수 네임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값을 리턴한다. 그죠? 그래서 요청 파라미터 요 명을 찾아서요. 요청 파라미터하고 같은 걸 이제 찾아서 그 아래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오는 거죠. 꺼내서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get 파라미터 names, names 이렇게 복수형 나오면 열거 타입이죠. java.util 패키지, java.util 패키지 안에 있는 enumeration 타입으로 값들을 이제 리턴하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의 폼 요소들 중에 자, input 타입이 파일이 아닌 input 타입이 파일이 아닌 파라미터들을 enumeration 객체 타입으로 리턴을 한다. 그래서 요 get parameter names 하면 요거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input 타입이 파일인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input 타입이 파일이 아닌 나머지 이제 그 파라미터 이름들을 열거 타입인 enumeration 타입으로 객체로 리턴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get parameter values, value니까 값이겠죠. s자 붙었으니까 또 값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타입의 name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값을 리턴할 때 값들을 리턴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스트링 배열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라미터에 여러 개의 값을 가지는 이런 이제 체크박스 같은 거 있죠. 체크박스. 우리가 보통 그 폼 만들 때 여러 개의 항목 중에 여러 개의 값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체크박스고요. 여러 개의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제 처리해 주는 게 이제 라디오 버튼이죠. 요런 이제 필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5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의 값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get parameter values를 쓴다. 여러 개의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 여러 개의 값 쓰니까 배열로 저장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파일 업로드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 상에서 JSP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course.jar에 있는 multipart request라는 클래스,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에서 여기 안에 있는 요 메소드들, 그죠? 요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업로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메소드를 안다고 해서 내가 당장 이것만 가지고 업로드 하는 소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진짜 한번 해보시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죠. 13장과 14장에 있는 그 예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시면서요. 직접 실습을 다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메소드도 이해 되시고요. 이걸 이제 엮어서 이런 업로드 기능 만드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